얼마 전에 유성 간첩 조작 사건에 관여했던 전직 국정원 간부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 목소리 정북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댓글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응원이 댓글들에 대해서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대꾸할 가치도 없는 댓글들은 달지 말라고 제가 그만큼 말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달고 있네요. 나영맨이라는 분이 탈북자들 비난하는 방송 자제하라, 북이 좋으면 다시 가라, 뭐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탈북민 전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는 건 제 방송을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도 제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 북한 인권 문제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자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날리는 박상학이는 연로하신 친구 부모님이 집에 들어가서 강도질을 한 돈을 가지고 개성에 가서 청자 몇 병을 도굴해서 중국에 넘기려다가 체포될 것 같으니까 도망친 범죄자고, 대북 풍선단장이라는 이민복이는 할머니를 강간하려다 들켜서 얻어맞고 도망친 할머니 강간 미수범입니다. 다른 탈북자 범죄자들 꼽자면 끝이 없습니다. 북에서 흉악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여기 와서도 흉악범죄를 저지릅니다. 김프로라는 분이 이런 댓글 남겨주셨네요. 제가 박상학, 이민복이 범죄자라고 하니까 북한에서 죄짓고 도망온 거는 너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댓글을요. 프로라는 분이 댓글 다시는 수준을 보면 너무 한심합니다. 프로님 말씀대로라면 탈북민 모두가 범죄자인 겁니다. 비법 월경제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받아들입니다. 살기 힘들어서 탈북한 사람은 범죄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넘겨보내준 사람들도 범죄자로 보지 않죠. 인도주의적 행위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도 도광지연은 두 가지로 규정합니다. 길안내와 인신매매. 길안내는 돈을 받지 않고 사람을 넘겨줬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인신매매는 돈을 받고 사람을 넘겨준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전 돈을 받고 사람을 넘겨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불쌍해서 경비대 친구들 보고 넘겨주라고 부탁했을 뿐이죠. 때문에 북한 형법에 의하더라도 엄중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한에 와서 범죄자로 몰아가니까 웃기기만 하네요. 그리고 북에 있을 때 탈북민들이 제복 가족들한테 보내는 돈을 받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좀 수수료 5%만 받았습니다. 신발 다른 칸만 받은 거죠. 이에 대해서는 저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탈북민분이 증언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북한법을 위반했다는 건 이런 내용들입니다. 박상학이나 이민복의 범죄와는 질이 전혀 다른 거죠. 전 북한법을 어긴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전혀 범죄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강을 건너가면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리고 본인들이 중국에 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보내주는 게 옳은 거죠. 북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아야 사회주의도 지킬 수 있다. 죽는 게 반역이다. 탈북민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본 말일 겁니다. 국가가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원칙만 지키다 보면, 법만 지키다 보면 인민들이 굶어 죽게 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법적인 행위들을 보면서도 눈을 감아주기도 했고, 또 정도만 지나지 않으면 위법적인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을 비호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 속에서 부패한 범죄자들도 생기게 되었던 거죠.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고난행군 시기 이전의 북한처럼 사람 냄새 나는 사회로 돌려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재작년부터 북민전 사령관 최종훈이 자기네 유튜브 방송에 이 홍강철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제보해달라는 그런 방송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기들을 이렇게 까대고 있는데 저에 의한 피해자가 단 한 명이라도 나타났다면 최종훈이네 패거리들이 가만히 있었겠나요? 이 홍강철이 북한에서도 쓰레기처럼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건 저를 잘 알고 있는 탈북민분이 국정원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저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기억하는 홍강철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은 인권 문제입니다. 우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범죄자들이 인권을 들먹이기 때문에 제가 비난하는 겁니다. 니들이 무슨 주제에 그렇게 비난하는 거죠? 그리고 인권 문제가 해결된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나영맨님이나 김프로님 같은 분들이 천국처럼 여기는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 건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요, 여기에 이 방송을 하는 제가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입니다. 적어도 북한에서는
간첩 조작 같은 건 하지도 않습니다. 조작이 발견되면 조작을 지시하고 조작한 자들은 사형에 처하죠. 남한에는 시마조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 말입니다. 그 사건 조작한 자들 사형에 다 처했습니다. 사회안전부라는 명칭을 인민보안성으로 바꾼 계기가 됐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빈들을 맞이하는 목난간에 그 피해자들을 모셔다 놓고 피해자들한테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저는 한 등급 이상의 직무에 복귀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은 악마화된 것들만 전해져 있고, 악마화된 걸 가지고 자기 일인 것처럼 거짓말을 보태가지고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면죄부를 줍니다. 얼마 전에 유성 간첩 조작 사건에 관여했던 전직 국정원 간부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유성 씨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간첩으로 만들어졌고, 언론이 달라붙어서 유성 씨 인생을 처참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지금은 결혼을 해서 두 아이 아빠가 되기는 했지만,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인터넷을 할 때 자기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을 인터넷에 접하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인생을 허물어버린 가해자들은 면죄부를 받고 우리 사회에서 버젓이 머리채 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놀려대는 겁니다. 니 코나 닦아라. 우리 코부터 닦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안찬일 방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찬일은 3일 전에 북한 국방성과 국가보위성 간에 총격전이 붙어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함경남도 홍콩군에 있는 인민군 3군단 소속 어선이 바다로 몰래 나가서 고기잡이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남한으로 내려오고 배에다 중요한 자료들도 싣고 출항했는데 국가보위성 공작선이 따라붙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군 탐지기에 걸렸으니까 해군 경비정들도 추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서로 먼저 가서 체포하려고 경쟁하다가 결국 그러니까 이 어선은 서지 않고 그냥 갔다는 겁니다. 서로 먼저 가서 체포하려고 경쟁하다가 공작선에서 해군 경비정에 대고 따라오지 말라고 위협사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해군 경비정은 자기들을 죽이려는 줄 알고 공작선을 향해서 무차별적인 사격을 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상자들이 발생했고 보위성 공작선에 수리탄을 던져서 배가 침몰했다는 겁니다. 아니, 국가보위성 공작선이 종이배입니까? 수리탄에 침몰을 당하는 배가 어디 있습니까? 수리탄에 침몰당하는 배도 그 배입니까? 6마력 어선도 수리탄에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 어선들은 출항할 때 국가안전보위성, 인민군 보위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해안경비대는 국가안전보위성과 인민군 보위국이 승인을 받은 바다 출입증을 검열한 다음 그 선박에 기름이 얼마 실려 있는지, 식량은 얼마 있는지, 선박의 안전 상태는 어떠한지, 선원들이 구명조끼는 다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걸 검열한 다음에 출항을 승인해 줍니다. 선박들이 정박해 있는 부대에는 24시간 무장한 경비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 경비대가 모르게 가만히 출항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선박들이라고 해봐야 아무리 커야 200마력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경비정은 제가 복무하던 국경경비사령부 31여단 311연대가 가지고 있는 경비정입니다. 이 경비정도 몇 마력인지 아십니까? 1500마력입니다. 땅 크기가 한 2개 있습니다. 압록강에 있는 경비정도 1500마력인데 바다에 떠 있는 경비정들이 마력수는 더 높은 거죠. 얼마나 큽니까? 바다에 떠 있는 경비정들이. 경비정이 쫓아오는데 작은 어선이 도주를 한다고요? 말 같은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의 경비는 해군이 전적으로 담당합니다. 국가보위성 권한이 제 아무리 높다고 해도 국방성을 넘지 못합니다. 어따 대고 경비정에다가 총질을 합니까? 그리고 웃기는 건 이 안 박사는 고향 떠나온 지 너무 오래다 나니까 이제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정신이. 인민군 3군단이 어느 도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인민군 3군단은 평안남도를 방어할 때 대한 임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경남도 홍콩군은 인민군 7군단이 방어하고 있고요. 함경남도 홍콩군에는 3군단 수산 어선들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군단 수산법은 자기 군단 방어구역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안 박사는 그 외에도 북한 민해영원동과 결혼하겠다고 월북했던 청년에 대한 이야기, 시진핑을 경록해 한 현송월 단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확실히 안 박사는 여성에 대한 그 어떤 이루지 못한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골프클럽 단톡방에 야동이나 올리고 여성들이 치마 속을 들여다보는 아이 사진이나 올리고 있는 거죠. 안 박사는 그 아이가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통일된 다음 북한 여성들에게 기모도를 입혀서 아무 곳에서나 아무 남성들이나 범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니까 야동이나 여성들이 치마 속을 들여다보는 것도 소원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하루빨리 안 박사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여성들에 대한 안 박사의 트라우마가 좀 벗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